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강제적으로 운동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운동을 어제 쉬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쉬지를 못하고 운동 갔다 오니까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서 오늘은 운동을 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괜찮네요. 운동을 하러 가는 게 가서 하는 건 뭐 어제도 막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잘 컨트롤해서 잘 절제해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그렇게 딱 맞추고 왔는데 또 갔다 오는 가는 길 준비하고 와서 정리하고 샤워하고 하다 보면 뭐 3시간 4시간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절약되니까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참 좋긴 좋네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좀 깨우침이라는 게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거, 그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운동을 많이 쉬어야 되는 거. 사실 이번 연도 새해 계획이 휴식을 더 많이 갖기, 너무 운동을 중독적으로 하지 않기, 강박적으로나 잘 조절해서 좀 휴식하기가 새해 목표인데 휴식을 좀 많이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좀 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갔다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제 운동했던 거 그리고 오늘 쉬어보고 내일도 완전히 컨디션 회복되지 않으면 이틀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을 좀 쉬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지난 5년 동안 몸을 아니에요. 그래도 다 그때는 그만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몸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고통은 아닌데 되게 즐겁긴 했어요.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즐거움이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몸을 만들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몸을 만들고 지금은 쉬면 쉴수록 몸이 더 좋아요. 그쵸? 컨디션도 좋고. 어쨌든 그래서 컨디션에 맞게 너무 강박처럼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고 컨디션에 맞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하러 안 가서 안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읽고 책 읽기 전에 왜 이렇게 좀 말이 길지? 일단 책을 읽어보고요. 오늘은 책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자책은 줄이고 종이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은 시대예보, 송길영님의 시대예보가 너무 읽고 싶은데 전자책이 아직 안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제나 그랬듯 사이트 유튜브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다. 네, 즐기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강하기 마련입니다. 즐기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강하기 마련이다. 오케이. 옛날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그 진리가 새로운 상식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으면 승부를 겨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기 때문에 패배했을 때에도 초조하거나 한탄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게 됩니다. 승부를 겨루는 것만으로 충분히 즐겁기 때문에 하는 그 자체로 즐겁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내가 독서 노트를 하고 나와 대화를 하고 이 모든 것들, 그다음 건강 챙기는 것들, 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는 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부분 읽어보면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 그리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힘을 냅시다와 같은 밝은 기분이 들 뿐입니다. 승부에 관계없이 상쾌한 기분으로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각의 소유자는 승부를 거듭할 때마다 강해지기 때문에 승부에 집중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난 인간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에게 무언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사업은 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고객과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 승부입니다. 타사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죠. 맞아요. 고객과 세상을 웃는 얼굴로 만들려면 사랑으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경영으로 시대에 맞게 세 가지 비법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신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타사를 이기기 위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자연히 성장합니다. 지금부터 사랑으로 살려면 오케이. 사랑으로 바라보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고 해결하려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럴듯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금세 같은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컨디션이 조금 체력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제 운동 때문에 그래요. 이 목소리 힘이 없어요 지금. 그쵸? 이것도 컨디션에 영향을 확실하게 받긴 받네요. 내일 오늘 운동을 쉬고 내일 독서를 할 때 완전히 목소리가 되돌아올 것 같긴 합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했다 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 본질에 접근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 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약을 먹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을 쉬면은 그냥 체력이 회복이 돼요.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증상만 개선한다면 보약을 먹는 거죠. 근본 원인은 뭐냐? 내 체력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건데 휴식을 쉬어줘야 되는 것이었는데 계속 운동하기 위해서 계속 보약 먹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증상만 개선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시 재발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두 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맞이해야 하는 그 인생의 하도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당신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해 보세요. 사랑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끔 상식을 초월하는 뾰족한 대책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생각해야 된다. 사랑. 사이드 이토리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그리고 성공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문제가 생겨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고민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 트루님의 책을 읽었고요. 전자책을 별로 읽고 싶은 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요즘에 JYP 박진영님 책은 다 읽었죠? 읽고 싶은 책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읽고 오케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거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종이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에. 자,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돕는 일꾼은 전체 설계를 하지 못하거나 그 설계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인간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자기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이력과 그 특성에 대해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품위 있고 유의미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개인적인 성격을 띨수록 인생의 축소판인 평면도, 즉 설계를 종종 눈앞에 떠올려 보는 일은 필요하고 또 유익합니다. 책이 안 읽혀지네요. 인생의 설계대로 크게 그리느냐, 인생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라는 거. 물론 그러려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기 앞서 너 자신을 알아 는 말을 되새겨서 자신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제 소크라테스 진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제가 이번 학기에 한 과목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해야 돼, 발표를 해야 되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되새겨 자신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둘째와 셋째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 역할, 세상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직업, 역할, 세상과의 관계가 의미있고 웅대하다면 인생 설계를 축소된 기준으로 보는 일이 인간을 강인하게 만들어주고 격려가 되고 분발하게 만들고 행동하는 데에 필요한 원기를 주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기 앞서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래서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쵸?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랑자는 일단 높은 곳에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온 구불구불한 길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인생의 한 주기가 끝날 때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을 때 자신의 업적과 작품의 결과, 인간관계, 심지어 그 가치까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는 언제나 단지 인간 고유의 특성이 지닌 자질에 따라 동기의 영향을 받고 능력의 정도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 순간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오직 성공만이 그 결과를 보여주며 이후 전체 맥락을 되돌아보면 일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오직 성공만이 그 결과를 보여주며 전체 맥락을 되돌아보면 일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행위를 성취하거나 불멸의 작품을 창조하는 동안에는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현재 목표에 적합하며 당시의 의도와 일치하고 지금 타당한 사실에만 집중한다. 와우, 맞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오직 성공만이 그 결과를 보여주며 이후 전체 맥락을 되돌아보면 일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사실 성공하신 분들한테 얘기해보면 운이 좋았어요.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운이 좋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누군가가 기인이 도와주고 또 운이 따라야 되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행위를, 근데 그 성공만이 결과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도 사실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성찰을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성찰하고 해석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얘기를 성취하거나 불멸의 작품을 창조하는 동안에는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목표에 적합하며 당시의 의도와 일치하고 지금 타당한 사실에만 집중한다. 지금 타당한 사실에만 집중한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게 나에게 가장 맞는 해답일 것인데, 내가 한 10년 후에 나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마치 내가 10년 전에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왜 그랬지? 부끄럽다. 진짜 그렇게 할걸. 이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알게 된 건 그만큼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독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나중에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서 인간의 특성과 그의 능력이 뚜렷해집니다. 전체 맥락. 이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보았을 때야 어떤 영감에 스쳐 잘못된 길 수천 갈래 중에 수호신의 도움으로 올바른 길 하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게 막 운이 좋았다 라는 거, 그걸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은 이론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분야에도 적용되며 반대로는 나쁜 데다, 그릇된 데에도 적용된다. 그쵸? 삶의 지혜에서는 인간의 한 쪽이 다른 쪽을 망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 모든 부분적으로 적절한 비율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도 중요한데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적절한 비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많은 경솔한 자들이 현재에 너무 치중하여 살아간다. 오케이. 뭔지 궁금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가라는 거. 이 즐긴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쾌락적인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고, 10시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24시간이 지나도 지금 현재를 생각했을 때 그때 시간을 참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솔한 자들이 현재에 너무 치중하며 살아간다. 제 생각에는 이 경솔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그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쾌락에 집중한다, 그분들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목소리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을 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독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는 너무 미래에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떨치지 못한다. 그쵸? 정확하게 올바른 정도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력과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앞을 내다보고 다가오는 일을 보며 조급해져서 먼저 달려가 미래 행복을 맛보려고 한다. 미래는 통제 불가 영역이에요. 통제 불가 영역이에요. 내 통제 불가 영역이라니까요. 미래는. 단 1분 후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 높겠죠. 왜냐면 지금 내가 독서하는 루틴이 있으니까 독서를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내 통제 불가 영역이다. 그래서 미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몇 시죠? 6시 11분 지금 이 순간 나는 독서를 한다. 이것만 통제 가능한 거예요. 인생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현재를 무시하고 즐기는 일 없이 지나쳐버린다. 오케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나이에 비해 조숙한 유머를 가졌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당나귀와 같다. 이탈리아 당나귀? 당나귀는 머리를 묶은 막대기에 달린 건초다발에 정신이 팔려 눈앞만 바라보고 건초를 먹겠다는 그 일념으로 속도를 높여 달린다. 아, 그런가요? 이런 당나귀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눈앞에 닥친 일에만 매달려 임시적 삶으로 자신을 속인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 미래에 대해서 계획과 걱정에 전적으로 몰두하거나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실제하고 확실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건 결국은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철학과 똑같아요. 와. 읽어볼까요? 재밌네요. 오늘 전자책 많이 알리기로 했는데 재밌어요. 좀 읽어볼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면 돼요. 아이린, 이게 더 읽고 싶잖아. 읽으면 돼. 나 이거 더 읽고 싶지만 안 읽고 오늘은 종이책 읽기로 했으니까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야.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계획은 계획이다. 그렇지만 나의 컨디션에 맞게 내가 이 순간을 가장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약간 좀 풀리기 시작해서 입이,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약간 입이 풀리지 않은 거였네요.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래는 늘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고 같이 내 생각과 같이 나타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과거 역시 생각에 따라 달라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부끄러웠다고 생각했던 그 과거가 다시 요즘에는 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겠죠. 지금은 성찰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때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보기와 달리 그리 별것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멀리 있는 그 문체를 맨눈으로 볼 땐 작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커집니다. 현재만이 참되고 실제적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현재 지금 이 순간. 현재는 실제 시간으로 채워지며 현재 안에서만 인간이란 존재가 머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너무 좋다. 현재만이 참되고 실제적이다. 너무 좋아. 벌써 다이돌핀? 몸에 지금 막 전율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약간 확증 편향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이 책에서 그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명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제시해주고 딱 그 답을 찾았을 때 엄청난 쾌감. 이게 다이돌핀이긴 한데 약간 도파민도 분출이 되겠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자책을 읽지 않을 거다, 종이책을 읽을 거다. 그래서 종이책을 다 준비해놨는데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게 됐어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Oh my god, past 25 minutes already? 네, 25분 벌써 지났어? It's okay. It's not a big... 왜 영어 하는 거죠, 아이린이?
한글말, 한글자 일단 한글말. 인간은 현실을 항상 쾌활하게 받아들여 존중해야 합니다. 현실을 항상 쾌활하게 받아들여 존중해야 한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내가 표현했던 게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쾌활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했다라는 거. 그러니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 없이 견딜만한 자유로운 시간에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즐겨야 한다. 의식적으로 즐겨야 한다.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이 느낌, 온몸에 전해지는 이 전율, 깨달음, 성찰, 내가 조금 더 성장했겠지? 라는 이런 이 기분을 의식적으로 즐겨야 한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몰입이 필요해요. 사람이 몰입이 되잖아요? 그럼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다라는 거. 그런 생각 의외로 책이 도서노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은 곧 과거의 희망이 좌절되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해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미래잖아요. 과거와 미래는 통제 불가능력이라니까요. 과거에 대한 불만과 작은 일에 대한 근심으로 현재 좋은 시간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망치는 일은 아주 어리석다. 아, 나랑 똑같아. 내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기분 좋아. 이런 거, 이게 진짜 독서의 묘미라는 게 뭔가 항상 불확실하잖아요. 뭔가 잘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건가? 매일 이렇게 독서하는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내 루틴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찰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이런 의무심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딱 주시는 거? 너 잘하고 있어. 지금 그대로 하면 돼. 라는 게 진짜 독서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후회도 일정 시간만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걱정도 후회도 일정 시간만 하고 끝내야 한다라는 거. 예전에는 성찰을 하잖아요. 제가 성찰을 해서 내가 성장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찰을 하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한 번 성찰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저렇게 얘기하지 이래서 한 번 하면 끝내면 됐는데 하루 종일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님은 어떻게 하는 편이 좋다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지금 설레요.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제 아무리 괴로워도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것은 신의 뜻에 달렸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뭐 독서노트 다 하게 생겼어요 지금. 다시 독서노트. 지금 되게 설레요. 빨리 독서노트도 하고 싶고. 좋긴 좋네요. 진짜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못 읽었을 텐데 왜냐면 운동하러 또 가야 되니까 급하게 독서를 했는데 오늘 운동하는 시간을 세이브하니까 진짜 여유있게 독서를 읽고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이것도 독서노트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 는 그 세네카의 말처럼, 세네카 정말 많이 들었는데,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하루를 각각의 인생,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어제보다는 내가 무조건 성장을 했을 테니까 하나라도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하루를 각각의 인생. 너무 많이 독서노트 하고 싶다. 이것도 독서노트 하고. 미래에 다가올 그 재앙을 인간이 불안하다는 일은 죄송해요.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인간이 불안해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시기가 명확하다면 역시 재앙이다. 하지만 이런 재앙은 극소수일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이것은 거의 1% 이하로 발생한다라고 하잖아요. 미래는 진짜 신의 뜻에 달렸다라는 거. 왜냐하면 재앙은 그냥 다시 오거나 어쨌든 닥치기 마련이지만 그 일이 일어날 시기는 전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재앙을 일일이 신경 쓰다간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맞아요. 만일 그 일이 발생하면 그때 해결하면 돼요. 따라서 불확실한 재앙이나 올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재앙 때문에 인생의 평화를 잃고 싶지 않다면 그런 재앙이 더 그리 빨리 오지 않을 것처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네. 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소망, 욕구, 요구, 사항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래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괴테의 노래 구절인 나는 나의 일을 어느 곳에도 맡겨두지 않았네. 이 원래 의미는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벌거벗은 상태의 존재로 돌아간 뒤에야 비로소 행복의 토대가 되는 정신의 평화가 닿을 수 있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행복의 토대가 되는 정신의 평화가 닿을 수 있었다. 벌거벗은 상태. 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인생 전체를 즐길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데, 현재를 살아가 인생 전체를 즐길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한 번뿐이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가 지금 엄청 편안하게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이 재즈 음악도 좋아하고 책만 읽으면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요. 코를 골면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려나? 어쨌든 인간은 내일이 다시 온다고 착각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며 그날 역시 단 한 번만 올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루하루가 인생에서 필수 부가결한 부분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고 오히려 개인이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되듯 하루하루도 인생에 포함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즐겁고 몸이 건강한 시기에도 현재를 더 존중하고 즐길 줄 안다면 아프고 슬플 때 고통과 결핍이 없던 그 시절을 잃어버린 낙원처럼 한없이 그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친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과 같다. 맞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컨디션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행복한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좋은 날을 알아채지 못하고 보내버린다. 그쵸.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 좋은 날을,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것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다 나쁜 일이 생기면 좋았던 날을 다시 오게서 망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즐기지도 않고 뾰루통한 얼굴에 지는 후 나중에 침울한 시간이 찾아오며 헛된 그림으로 한숨을 쉰다. 그 대신 지금 무심하게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그 현재가 견딜만 하다면 평범한 일상으로도 존중해야 한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평온한 거, 내가 편안한 거, 평온한 거. 비록 평범한 일상이라도 신비한 과거 속으로 넘어간 후에는 불멸의 빛을 덧입은 기억으로 보존된다. 그러다 언젠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장막이 지고 과거의 기억은 인간의 내면이 갈구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흡사 어떤 거냐면 쇼펜하우어님이 얘기하는 인생은 어차피 무료함 아니면 고통이다. 그 시계추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이 없으면 무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료함,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아무 일 없다는 거를, 그 평온하게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걸 감사하거나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고통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무료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죠. 지금 그 관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가? 뭘 좀 먹고 할까? 뭐를 좀 먹을까요? 모든 삶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시야, 활동이나 전적 권위가 좋을수록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엄청난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삶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시야, 활동이나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지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자주 괴롭거나 두려워진다. 제가 정말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사회에서 말하는 건 시야를 넓혀라,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더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시야, 내가 원하는 거.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운동할 때 완전히 나 자신에 몰입해서 나의 근육과 나의 음악을 즐기면 너무너무 즐거운데, 내가 시야를 넓혀서 이제 쉬는 그 텀에 이렇게 바라보면은 쓸데없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던가, 그리고 막 나에게 좀 불쾌감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저는 또 불행해졌거든요. 그런데 사회에서 말하는 거, 뭐 어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것보다 좋은 거는 내 눈에 담는 거, 지금 현실에 내 눈에 담는 것이 현재 나를 결정하고 미래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런 것들을 내 눈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걸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내가
그 심리학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반대되는, 아, 나는 이게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맞다고. 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삶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행복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내 루틴 자체도 이게 간단하면 간단해질수록 더 행복해져요. 응. 그래서 그 배철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루라는 게, 그 루틴이라는 게 일과를 최적의 간결함을 갖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흥분했네. 또 목이. 자, 모든 삶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시야, 맞죠? 시야. 내 눈에 담는 것이 현재 나를 결정한다. 활동이나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지고, 맞아요. 나는 진짜 이래.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인 norm, 사회적 규칙, 이런 사회적인 그 일반화를 생각했을 때는 좁게 사는 거잖아요. 좁은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더 행복해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더 자주 괴롭거나 두려워진다.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배고파. 배고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배가 고파졌어요. 읽어볼게요. 범위가 넓어지면 걱정, 욕망, 끔찍한 일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쵸? 그러므로 장님도 비장애인이 선호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다. 장님의 얼굴이 되게 부드럽고 밝아 보이고자 한 그 평화가 그 증거이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보다는, 아, 갑자기 지금 딴 생각하다 봤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생각이 나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쉬다가 너무 많이 오늘.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술술 읽는 책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멈춰서 또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을 책은 아닙니다. 거의 조금 약간 뭐랄까, 배추련님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좀 쉬어보도록 하고 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아, 네. 그러면은 아이린님 1차적으로 독서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오늘 운동하러 안 가니까 계속해서 뭐 좀 먹고 체력을 보충해서 또 독서해보도록 하겠습니다.